이렇게 최고위원회 현장에서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월수금 최고위원회가 있는데요. 앞으로 월요일은 수도권 지역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비수도권에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청 소재지 등 대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 필요한 곳, 전략적으로 꼭 가야 되는 곳, 그렇게 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백드롭을 봐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것이 이번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탑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폭망했던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킨다는 우리의 의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의 열망을 한 군데 집약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로 정했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일 잘하고 계시죠? 중앙정부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뽑자라는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정했죠? 슬로건과 함께 빛의 혁명을 모티브로 한 오로라빛 홍보 매뉴얼, 그리고 저도 이거 처음 도입하는 것 같은데 홍보 책임자들이 잘 하신 것 같은 내용인데요. 민주당 시그니처 사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 색깔 그럼 파란 색깔, 또 민주당의 색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로도 이제 민주당 색깔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민주당 시그니처 사운드 도입 계획과 민주체 폰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글씨체는 이제 민주당 글씨체다 하는 상징적인 그런 글씨체를 이번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후보는 후보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유권자에게 더 강력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이런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착착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이 탑 슬로건을 들고 처음으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곳 경기도에서 여기 계신 많은 당원 동지들과 후보 여러분들께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많은 대한민국의 부분 요소 그리고 문제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오늘 하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위 이후에는 못골 시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많이 어려워들 하시지만 이번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안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월 10일 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제가 약속한 반대로 추경을 통과시켜서 추경에 담긴 민생 지원금이 지급되어서 소비 여력도 생기고 내수도 돌아 팍팍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역시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 든든하다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생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정상화의 작업도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 내내 조작 기소되었던 국조특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국조특위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언론의 보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생생하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공로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원지검 13135, 1313호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국정원 보고서가 비닉되었다는 것, 국정원장이 직접 국조특위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리오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돈을 줬다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필리핀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의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국정원장이 자세히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화영 지사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1315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조특위에서 묻고 그리고 교도관들 등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걸 증인께서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공범들끼리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장소를 검사가 마련해서 편의를 봐준 게 있다라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현창 증인님 목격하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1313호실에 대기하고 이런 장면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 것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계속 봤습니다. 증인분들 중에 수사관이나 검사 없이 공범들끼리 모여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13135 맞은편 창고 공간에서 수사관 검사 없이 장시간 얘기하면서 뭐, 대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당시 제가 요구해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청 직원이 상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근무 때는 어떤지는 잘 모르시고 예, 김동규 교도관님 5월 17일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검찰 1층 형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수원지검장님 나와보시죠.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1차 개원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 거짓말이죠? 아까 한 증언하고는 배치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죄로 기소까지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진짜로 피가 거꾸로 쏘았습니다. 우리가 저도 최고위원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발언도 하고 했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교도관들의 증언들로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남이 필리핀에 왔다고. 근데 지금 국정원 보고서에는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어떻게 받아갑니까?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왔는데. 이런 모든 검찰의 새빨간 거짓말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면서 제가 김동완 의원하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김동완 의원 잠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김동완 의원님? 네. 그 국조특위에서 한 그 발언, 아, 네. 그거 지금 듣고 제가 비분관계 천인 공로할 일이라고 했는데, 네. 본인은 이 질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생생한 교도관들의 목소리로 증언이 나오는 순간 정말 검찰의 조작 날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지금 수원지검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연호 술파대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수사로서 망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더 듣고 싶은데 네. 앞으로 더 맹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회의 중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회의 중에 있다 나왔습니까? 네, 검찰의 조작 기소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김동완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개인 인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말살한 국가폭력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책임받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 권력을 악용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망가뜨린, 그리고 인생을 망가뜨린, 그리고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그거였다는 것이 지금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단죄해야 되겠죠? 예,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이런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단들이 칼을 들이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 드러난 것이 성과입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 이 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 누굽니까? 검사. 읽어보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희동. 이거 이희동 맞죠? 예. 이희동은 자신이 쓴 공소장에 아까 손소루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조류 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고 대공 용의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당시 정황을 맨 앞에 쓰고 있습니다. 이희동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다 훑어봤더니 실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 공소장에는 실종이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북한 해역에서 고 이대준 발견 및 상황 공유라고 하는 제목을 써놨어요. 그 제목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편 고 이대준은 위와 같이 장시간 표류하여 탈진한 상태에서 침묵을 유지하다가 같은 날 5시 20분경 북한 관계자로부터 발견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나 북한 관계자가 왜 왔는지에 대해 거듭 확인하자 비로소 월북 관련 언급을 하였다. 아까 못 들었다면서요. 최혁 증인은 SI 첩보라도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실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요. 이게 아까 이동 증인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동 증인이 쓴 공소장의 제목은 고 이대준 발견 및 상황 공유 북한 해역에서 그랬을 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북에서 북한 관계자가 왜 왔는지 거듭 확인하자 비로소 월북 관련을 언급하였다라고 자기 공소장에 자기가 써놨어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실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희동 검사를 중심으로 이 수사를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기소하고 도륙을 해낸 이 만행은 바로 윤석열, 그리고 김태효, 그리고 주진우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회의가 진행되었다. 쌍방울은 윤석열의 황태자 이시원의 개입이 있었다. 오늘 이것으로 윤석열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낱낱이 국민께 공개해드리고 고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원 의원님, 예, 3분 해주십시오. 안성식 증인 나와보세요. 시간 끊어주시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잘 알죠? 잘 알지 못합니다. 2024년 3월 FS 훈련 기간에 처음으로 계엄 관련 훈련을 3주 했는데 네, 여기 해경도 꼭 끼워달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합동수사본부 만든 데 끼워달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대답해. 네, 2024년 8월 여름 해경청에 앞으로 계엄이 일어날 경우 파견할 파견관 지명해 놨죠? 2024년 말씀. 8월. 2024년. 그러면 그당 재작년에 을지훈련할 때 말씀. 그렇지. 그때 기획 했죠?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한 후에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나니까 매뉴얼상 상황실에 가서 뭐 했어요? 합수부 구성에 누구 보내기로 했습니까? 해경에서. 특정인을 지청하지는 않고 의원님. 그러니까 예. 합수부 보내려고 했지. 구성이 그렇죠. 내용이 되면 그래 금방 그제는 거짓말 했잖아. 2024년 3월 FS 훈련 기간 중에 네. 방첩사 같이 훈련하면서 합수부에 우리도 계엄 일어나면 보내겠다. 우리도 끼워달라. 들어가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라고. 나 바쁘니까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체육증인 나오세요. 미안해, 나 시간이 없어서 12시 다 돼가지고. 자, 월북 아니면 납북이에요. 납북 아니었죠? 실족 아니었죠? 월북 단어 들어있었죠? 자, 그리고 사건에 무죄 나왔죠? 그런데 지금 윤형중, 서주석, 김선희 아직도 피해자죠? 저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피곤하신 줄 아는데, 지금 사건 시작해서 4년 됐어요. 아직도 피의자입니다. 예? 일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증언 나와가지고 딴소리 하면은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겠답니다. 그래가지고 목 끌고 코 들고 지금 4년째 질질 끌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감사원 사무차장님. 예. 자, 2022년 6월 17일 김태우 지시로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사건 조사 결과를 본복해서 발표한 바로 다음날 감사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죠. 맞죠? 예, 그때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 감사원이 첩보입수부대에 가서 첩보입수부대 어딘 줄 알죠? 우리 군에. 예, 37. 그렇죠. 거의 예. 직접 가서 장시간 조사, 심야 조사를 했고 피조사자들이 그 용감하고 야무지고 능력 있는 우리 군의 최강 정보기관에 가가지고 그들조차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감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아이 키우느라 육아휴직 중인 바로 이곳 여성 직원 오전 9시 불러가지고 6시까지 밤샘 조사해서 뛰어보세요. 피조사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이 검찰보다 더하다, 악랄하다 그런 짓 했어요. 그동안 누가 책임졌습니까? 다 이거 봐. 누가 책임졌습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예. 아니 지금 12시 전에 끝을 내야 되죠. 30초. 예. 차규근 의원님 30초. 이 전에 TF할 때 진술을 들은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에 다음 회의 때까지 그 당시 TF 팀원들이 그 관련된 진술을 그 다 확보하고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경위를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마이크 빨리 넣어주셔서 사과하시게 하세요. 네. 안성식 증인하고 체육 증인에게 나도 모르게 반말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드려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 혹시 불편한 점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직해야 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박선원 의원님처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런 상처가 있으셨다면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다음 회의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4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